신입생이 기강 잡는데요. 이강인, 네이마르 걷어찼다. 엘리케 오히려 칭찬하자 PSG 현지 난리 났다. 파리 생제르맹, PSG는 3일 오후 5시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에서 전북 현대의 3-0 승리를 거뒀다. 이날 네이마르는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이 월드클래스인 이유를 증명했다. 이강인도 후반 24분 경기장을 밟으며 부상 복귀를 알렸다. 이강인은 4일 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에게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이 있어서 이번 경기를 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오픈 트레이닝 그리고 경기장에서 저희 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며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에 네이마르가 캉기노라고 댓글을 달았다. 네이마르는 이강인을 강인유라고 불렀다. 브라질에서 이노는 작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이마르가 이강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강인유는 드리블로 유명했던 호비뉴, 호나우지뉴 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강인은 기술이 뛰어난 선수다.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좋고 여러 선수가 압박을 해도 침착하게 드리블로 빠져나온다. 드리블뿐만 아니라 패스, 크로스 등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 수 있는 미드필더다. 최근에는 피지컬도 다른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고 수비력을 키워 단점을 보완했다. 이강인은 이번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성했다. PSG는 9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이강인의 입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 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입단 직후 이강인은 PSG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되어 기쁘다. 새로운 도전에 벌써부터 설렌다. 고 말했다. PSG 합류 후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네이마르와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많은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훈련장에서는 웃으며 네이마르와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경기 중 서로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다.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PSG의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필요해 보였다. 상대 문전까지 공격을 전개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공격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다. 네이마르는 워낙 개인 기량이 뛰어나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킨다. 이강인은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에 능하다. 우측에서 안으로 들어와 시도하는 침투 패스와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는 일품이다. PSG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를 떠나보냈고 새로 루이스 엘리케를 선임했다.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도 보내려고 한다. 이전까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보며 영입을 했다. 이강인, 리카 에르난데스 등을 영입했고 우스만 덴벨레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 리그왕 패권을 잡은 PSG의 목표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위 비기어다. 2. 오피셜, 난 야망이 있다. 토트넘 부임설 났었던 알론소. 레버쿠젠과 2026년까지 재계약. 레버쿠젠은 4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론소 감독과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알론소 감독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고 공식 발표했다. 페르난도 카로 CEO는 알론소 감독은 꼼꼼하고 분석적이다. 자신감 있는 접근 방식은 레버쿠젠에 매우 좋은 일이다. 아직 어린 알론소 감독은 야심이 넘친다. 목표도 명확하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사이먼 롤페스 단장은 알론소 감독이 왔을 때 환영을 받으면서 회의론적 시간이 있었다. 당시 우린 어려웠다. 알론소 감독은 월드스타였는데 최고팀 감독을 맡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난 확신이 있었다. 이후 레버쿠젠은 최고가 됐다. 이번 재계약은 상호 신뢰와 감사 표시다. 고 이야기했다. 현역 시절 알론소 감독은 패스 마스터로 불렸다.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에서 맹활약했다. 여러 리그를 오가면서도 능력을 과시하며 핵심으로 뛰었다. 스페인 황금기 멤버이기도 하다.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중원을 구성하면서 조국의 수많은 트로피를 안겼다. 은퇴 후 레알 유스와 레알 소시에다드 B팀을 이끌었는데 성인팀 감독은 레버쿠젠이 처음이었다. 부임 당시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17위였다. 강등권에 있었는데 시즌 마무리 결과는 6위였다. 잔류 확정은 물론이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대항전 진출까지 해냈다.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에서도 호성적을 내 찬사를 받았다. 토트넘 후스퍼 감독으로 거론을 했는데 카로 CEO는 알론소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를 오랫동안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불어 알론소 감독도 앞서 지난 몇 달 동안 내 머리는 100% 레버쿠젠에 맞춰져 있다. 다음 시즌도 100% 마찬가지다 라고 전한 바 있었다. 결국 재계약을 맺었다.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이 보여준 신뢰에 매우 감사하다. 우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수뇌부와 친밀감, 신뢰가 있다. 매우 훌륭하고 편안하다. 레버쿠젠 직원들은 매우 즐겁게 만든다. 지난 시즌은 긍정적이었는데 우린 더 많은 걸 원한다. 난 야망이 있다. 고 재계약 소감을 말했다. 3. 샌디에이고 매체, SD, 8박미인, 김하성과 장기 계약 서둘러야. 먹튀 리스크 거의 없어.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김하성의 장기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4일 이하 한국 시간, 한국 또는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빅리그에 진출하면 어느 만큼 활약을 펼칠지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면서 김하성은 KBO 리그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통산 타율 2할 9푼 4리 133홈런 134도루를 달성하는 등 7년간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0년 타율 3할 6리 533타수 163안타 30홈런 109타점 111득점 23도루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빼어난 활약을 펼친 김하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에게 4년 총액 2,800만 달러를 안겨줬다. 샌디에이고 내야진의 뎁스를 고려했을 때 김하성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고 덧붙였다. 김하성은 올 시즌 타율 2할 8푼 4리, 345타수 98안타, 15홈런 41타점 60득점 22도루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메이저리그 은퇴선수협회 MLBPAA는 4일 2023년 하트앤허슬 어워드 구단별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대표 선수로 뽑혔다. 하트앤허슬 어워드는 경기에 대한 열정과 야구의 가치, 정신, 전통을 가장 잘 구현한 현역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수상자 선정은 메이저리그 은퇴선수협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며 11월 중순 발표된다.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김하성은 3년차 들어 빅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아직 30살이 안 된 김하성은 내년 시즌 후 FA 자격을 얻게 된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이 FA 자격을 취득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김하성이 리그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 고 했다. 또 샌디에이고가 김하성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김하성은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 A.J. 프렐러 단장은 샌디에이고의 보석 김하성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장기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충격 방출, 와이드너 오른쪽 화살표 테너 교체 승부수, 7월 22일 밤. 모든 게 결정됐다. 강인권 NC 다이노스 감독에게 1일 사직 롯데자이언츠를 앞두고 외국인 투수 테일러 와이드너, 29위 교체 가능성을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와이드너는 올해 11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2패, 61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4.51을 기록하고 있었다. 퀄리티 스타트는 6차례. 절반은 좋았고, 절반은 나쁜, 퐁당퐁당, 투구를 이어가고 있었다. 5강을 노리는 NC 로선 와이드너보다 안정적인 선발 투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강 감독은 와이드너가 퐁당퐁당을 하고 있다. 한번 좋으면 다음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한 시즌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아직 본인의 모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허리 부상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부상 때문에 투구 폼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와이드너의 운명은 이미 지난달 22일 결정됐다. 와이드너는 이날 대전 하나 이글스전의 선발 등판에 4이닝 5피안타, 1피홈런, 1볼넷 2탈삼진 3실점으로 고전했다. 시즌 내내 기복기 심한 투구에 교체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던 차였다. 결국 이날 밤 NC 강인권 감독과 임선남 단장은 깊은 논의 끝에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발표 시점이었다. NC는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뒀던 교체 선수 리스트에서 좌완 테너 털리, 29와 계약을 결심했다. 테너와 구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한국에 올 시간을 벌려면 와이드너가 남아서 더 해줄 몫이 있었다. 와이드너는 그렇게 2경기 더 등판할 기회를 얻었다. 운명의 장난일까? 와이드너는 사실상 방출이 결정된 뒤로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창원 KT 위즈전에서 6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더니 3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7이닝 4피안타 모 4사구 8탈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이제야 에릭 패디 30와 원투펀치로 기대했던 투구를 보여주나 싶었는데 고별전이 됐다. KBO 리그 데뷔 이래 최고의 투구를 펼친 다음날 NC는 와이드너에게 작별을 고했다. NC는 4일 오후 KBO에 와이드너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고 대체 외국인 선수로 테너를 영입했다. 계약 조건은 연봉 15만 달러, 옵션 5만 달러로 총액 20만 달러 규모라고 알렸다. NC 관계자는 7월 22일 대전 하나전이 끝나고 감독님과 단장님이 논의 끝에 교체를 결정했다. 와이드너가 스프링 캠프 때 보여준 모습과 기대에 못 미쳐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별도로 평소에 외국인 선수 리스트를 준비해뒀다가 테너 선수와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너는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으로 키 188cm, 92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왼손 투수다. 시속 144에서 148km로 형성되는 직구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변화구를 섞어 던진다. NC는 커리어 대부분을 선발 투수로 뛰어 스태미나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테너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지명돼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빅리그 통산 성적은 3경기, 승패 없이 6이닝, 평균 자책점 6.0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59경기, 선발 131경기, 44승 51패.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했다. 올해는 뉴욕 양키스 산하 트리플 A 소속으로 19경기, 선발 19경기에 출장해 5승 5패, 평균 자책점 5.64를 기록했다. 임 단장은 계속 선발로 뛰어왔던 좌완 투수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선발 투수로서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한다. 고 이야기했다. NC는 55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외국인 투수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NC는 시즌 성적 45승 43패 1무로 5위에 올라있다. 테너에게는 10경기 남짓 선발 등판 기회가 주어질 텐데 와이드너보다는 더 많은 승리를 안겨주길 기대하며 승부수를 걸었다. 테너는 구단을 통해 NC의 입단에 매우 기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멋진 팬들 앞에서 야구를 할 생각에 벌써 설레고 기대가 크다. KBO에서 오래 선수 생활을 한 친구 드류 루친스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한국과 KBO 리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